자, 이번에는 경제 외교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타결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합의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어제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자 간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빈손 귀국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 같죠? 너무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럼 얘기했던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윤철 경제부 총리가 실무 협상을 하러 갔다 와서 합의가 잘 됐다라고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농산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킬 것들은 지키고 일부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15%를 지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면서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강유정 대변인이 또 나와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합의였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지가 얼마 지났습니까? 한 달도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인데 왜 서명을 해줘야 하냐.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잘된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밖에 되지가 않죠.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행정명령 서명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는 그 투자를 현금으로 하느냐 마냐, 우리가 보증만 서냐 마냐를 가지고 또다시 지금 푸닥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미국으로 날아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오늘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꼭 그 뭐 연간 17조 정도 수출 더 하자고 수백조를 투자하는 것이 맞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이제서야 합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쟁점인가요?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야당일 시절부터 최상목 경제부 총리와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를 향해서 차기 정권이 협상을 해야 될 몫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만들어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이건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책임을 지금 전가하면서 25% 관세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참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은 이미 15% 행정명령 서명이 됐거든요. 더군다나 일본은 생산 자체를 거의 미국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타격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경쟁력도 관세가 10%면 우리나라가 절대 일본 자동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내면 그만이다? 그 관세 부담 우리 정부가 지나요? 우리 기업들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한 것도 한 거고, 지금 굉장히 무책임하게 결과적으로 반미 선동까지 지금 할 기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부가 국민에게 브리핑을 하던가 언론에게 브리핑을 할 때는 육하원칙을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데드라인이에요. 협의 중인데 언제까지는 끝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추석 전에는 끝날 거다, 혹은 9월 말에는 끝날 거다, 이번 주 안에는 좀 끝내겠다, 1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대통령까지 미국 갔다 하는데 무턱대고 협의 중이다 말을 하면 이거를 국민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나 뭐 대기업들 수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기업들은 그 기업 유보금이 있어요. 많이 쌓아둬가지고 좀 버틸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1, 2주 정도 버틸 수 있다 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주말에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 재생 페트, 이러한 페트, 재생 페트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재활용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재활용을 다 해가지고 재생 페트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던가, 혹은 그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플라스틱 실을 뽑아가지고 어떠한 뭐 관을 만들던가 해서 수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러한 분야는 대기업이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자동차나 이런 거에는 더 관심이 있지만 정말 이 중소기업들은 일주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10명, 20명의 그러한 근무자들도 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러면
그 무너지기 위해서 만약에 기한을 정해놨다 그러면 좀 대출이라도 받아서 버텨보는데 계속 협의 중이다. 언제까지다 말을 안 해주니까 무턱대고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우리 김정관 그 장관이 좀 아셔야 돼요. 이 행시 패스하셔가지고 기재부의 정책기획관 계시다가 두산에 갔다가 두산 그 기업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인데 장관이 되신 분인데 지금 일선 중소기업들은 하나하나 분야가 다 지금 연결돼 있고 이거 그러니까 편하게 수출했다가 갑자기 관세가 10,000원짜리로 수출했다가 관세가 12,500원이 되니까 12,500원으로 수출하니까 거기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랑 뭐 임금이랑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네, 좀 속 시원하게 빨리 좀 밝혀줬으면 네.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 주장대로 우리가 그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를 현금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거든요. 이거 현금 투자하게 되면 우리 바로 IMF가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렇게 무리한 협상이었으면 협상이 잘 됐다라고 안 했어야죠. 그렇죠. 그때부터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그렇죠. 나서 네.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차일피일 그냥 지지율 인기 관리만 하다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스테로이드로 지금 지지율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거짓말로 뭉개면서 시간만 끌다가 골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외치만 말아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치도 심각한 것이 지금 우리나라 그 주요 건설사로 10대 건설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모든 건설사가 지금 건설 중단을 얘기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 지나치게 잡돌이를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란봉투법을 위시한 이런 강력한 이 노조법들이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치도 망가지고 외치도 망가진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폭망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최대 리스크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조만간 정말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팎으로 정말 기업이 뭐 힘든 상황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데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상설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새로운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니 이게 왜 그 협상 카드로 나왔는지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부상했어요. 네. 통화 스와프는 제가 보기에 그냥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언론들 눈 가리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걸 만약에 미국에서 먼저 제안을 했으면 그러면 진짜 미국에서 우리 그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달러와 원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바꿔서 보유하고 있자. 근데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굉장히 우위를 점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먼저 얘기했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막 다량으로 필요한 것도 아닐 거고 이게 왜 그 통화 스와프 문제가 왜 이게 하나의 대책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제가 갖고 있는 짧은 경제 지식하에는 저는 왜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손바닥으로 그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어떤 협상에 도움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미국에도 어떤 유인이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그 보도도 우리나라가 요청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뭔가 관철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선 돌리기용 주제이기 때문에 더 논평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외치지만 22년 대선 당시에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거라고 하면서 국가부채 막 늘어나는 거 상관없다라고 했거든요. 다 결부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도 고신용자들이 저금리로 대출받는 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중국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다 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잘 갚은 사람에게 높게 평가가 되는 건데 잘 갚은 사람에게 금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잘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잘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대출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애초에 그럼 대출이란 시장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OECD 국가 부채가
100%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빚 좀 더 져도 된다.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넘는 국가들, 미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다 기축통화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국 기준으로 하면 OECD 15개 국가들 평균 내보면은 50%대 초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51%고 이재명 정권 산하에서 59%까지 치솟을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정말 경제의 기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정권에서 탄생한 이런 협상 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로 시간만 끌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됐었는데 그때 민주당 측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은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하는 걸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 체결을 했는데 그때 민주진영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그때 국회 본회의장 통과할 때 최루탄까지 터트려가면서 민주진영에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그 요청을 하는 것이 그 이재명 정부에 좀 짐을 덜어주려고 민주당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썩 먹히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차라리 좀 시각을 다각화해가지고 요즘 국민들이 그 이러한 관세 기사 나올 때 다는 댓글을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경제를 양 두 개만 놓고 바라보냐. 다각적으로 해서 문화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방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머리를, 그 좋은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협상 카드는 얼마나 많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너무 금전적인 부분에만 매달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통화 스와프 정도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조금 전에 향했습니다. 아마 통화 스와프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미국 눈에도 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비춰질까? 전혀 없다고 봐야죠. 지금 저희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예측 가능하지 않은 좀 어려운 상대인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게만 유난히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0배가 더 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큰데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이미 15% 관세 인하의 행정명령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서 왜 우리나라에게만 현금 투자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왜 우리나라만 아직도 서명을 받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은 트럼프 변수에 앞서서 이재명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저희가 누차 짚어드리듯이 인사부터 반미 친중 인사들, 종북 인사들만 줄줄이 인선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현직 총리의 형이 반미 선동 운동을 하고 있고, 민노총이 미국 현지에서 또 반미 운동을 하고 있고, 현직 여당의 의원들이 미국까지 찾아가서 반 트럼프 인사들을 만나서 조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정권이 친중세, 반미세를 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강요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이 정권의 색깔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변화를 얻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의 가장 그 불법 체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가들은 남미 국가들이에요. 멕시코 같은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근로자들한테도 이렇게까지 헬기가 20여 대가 출동을 하고 쇠사슬까지 동원해서 체포작전을 벌이고 민간 시설에 구금을 하는 이런 행태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최우방국이라고 평가받는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가혹한 조처를 한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사례만 눈여겨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의 대미 외교 자체가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그 미국은 정확한 나라예요. 그 한미 FTA 아까 이명박 정부에 체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엄청나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공화당이어서 그래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니까 미국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2008년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이명박 정부하고 한미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는 시원하게 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세 협상은 언제부터 예상이 됐냐면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강경화 강경화 주미대사를 지목을 해가지고 내정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도 그 아그레망의 프랑스어고 영어로 하면 어그리먼트, 아직도 그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관세 협상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 체포당했을 때 강경화가 무슨 말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외신이건 내신이건 아무 곳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거기서부터 잘못됐구나. 강경화부터 철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당시에 찍혔던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건방진 사진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트럼프가 막 기업인들 부르거나 혹은 뭐 유럽 서방 지도자들 부를 때 사진 봐요. 트럼프는 앉아있고 옆에다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미국 사회가 무슨 영어가 반말이고 뭐 편하게 얘기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의 우열에 의해서 앉아있을 사람은 앉아있고 서 있을 사람은 서 있는 게 미국의 이제 신뢰 예의인 건데, 강경화 사진을 보면 강경화만 앉아서 탁 이렇게 있고 미국인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강경화를 지금 주미대사로 내정을 했으니 미국 사회가 동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강경화 그 주미대사부터 철회를 하는 게 미국과의 해법 시작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레거시 미디어들이 좀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나 당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들, 메시지들만 받아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상대를 할 때는 우리나라 정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의 관계자들과 하다못해 미국의 언론들의 논조는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조선일보 정도밖에 없고 대다수는 그냥 우리 정부 브리핑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를 우리 시청자들께서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전혀 미국 현재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폭스뉴스만 하더라도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행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반미 정권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도 미국은 양자회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기애애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표현인 것이지 당시에 미국 언론들은 아첨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국민들께서 이 관계 역학과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그 눈속임에 동조하는 이런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의 좀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국민들께서 전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자성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도 문제지만 또 우리 외환 사정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IMF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외환 사정이라기보다는 IMF가 만약에 지난번 IMF는 외환 위기로 왔다고 친다면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2차로 푼다 그러고 또 무슨 나라에 빚이 많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선 후보자 시절에 말하고 다녔을 때 어떠한 외환 위기나 혹은 다른 위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체로 그냥 인플레이션이 커져가지고 정말로 베네수엘라 같은 인플레이션, 이 물 한 병이 갑자기 뭐 50만 원, 60만 원까지 치서 오를 수도 있다. 저는 요렇게까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외환 보유고나 혹은 우리나라 금 보유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완벽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의 곳간이 고갈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 통화량을 찍어내면서 그 돈을 찍어내면서 그걸 방어하려다가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또 이 자리에서 협상안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봐야죠. 저희가 지금까지 뭐 한두 번 속았습니까? 아니 이 정부의 발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애초에 양자회담이라고 평가받는 그 회담 자체도 3달 만에 이루어진 상견례예요. 저희가 잊고 있을 수 있는데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피를 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취임 축하 전화도 3일 만에 했습니다. 나흘 만에 했어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그 퍼머넌트 프레지던트가 아닌 그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즉답적으로 전화를 했고 1시간여 가까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하고 출마 안 하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선출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대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사실 말이 정상회담이지 미국에 어떤 의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열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응대도 없었고 심지어는 배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가 화기애애했다라고 전해지는 이 주장은 우리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보일 뿐인 것이지 그 비공회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왜 이런 조지아주 같은 사태가 벌어졌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여러 핑계대를 대면서 기피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대화가 성사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례에 비춰봤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화부터 좀 지명을 철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나서 뭐가 잘 되면 만나면 좋죠. 근데 지금 미국이 키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만나면 괜히 미국의 성질만 돋구게 되고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무턱대고 강경화 철회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위에 계신 그 선대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을 좀 만나세요. 만나가지고 다 같이 식사를 하시던가.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여야 관련 없이 일했던 분들이에요. 한승수, 유엔 의장까지 하셨죠. 우리나라가 유엔 의장국일 때. 한승수 전 외교부 장관 지금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분도 여야 없이 일했어요. 또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여야 관련 없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외교 라인에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 라인은 여야 관련 없이 일하는 거예요. 외무고시만 따로 뽑잖아요. 행정고시는 행정고시대로 뽑고, 이게 행정부가 바뀌어도 외무 라인은 안 바뀐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뭐 당선되고 나서 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한승수, 반기문, 한덕수 이러한 그 원로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좀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유엔 총회 가기 전에 그 얘기를 나눠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